네, 이어서 시장의 핫 이슈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전략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FOMC 회의가 될 텐데 일단 FOMC 성명서에 이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주는지는 우리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변화를 포착해야 될까요? 먼저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네.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연준이 이번에 테이퍼링을 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최근 지수 조정을 받았다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 12월에는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미국 시장이 반등했던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이라든가 내년 3월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전제를 깔고 반등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을 실시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경기 지표가 한 2달 연속 좋아졌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 지속 성장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연준이 테이퍼링을 위해서는 좀 더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석 달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경기 지표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번 달에 테이퍼링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좀 예상이 빗나가서 다소 그 테이퍼링 할 때도 두 가지는 어떤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했었을 때 달러와 국채 수익률 움직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주는데요. 궁극적으로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면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면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실세 금리가 올라서 경기 회복을 저해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테이퍼링 하더라도 어떤 연준 성명서를 통해서 달러의 어떤 강세 추세를 막고 또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막는다라면은 사실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달러에 대한 어떤 방향,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테이퍼링이 나온다면 달러와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향후의 방향성을 또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테이퍼링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점을 염두를 해줬을 때 지금 종목별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세요? 참 지수에 비해서 종목별 영향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형주들은 나름대로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형주들한테는 좀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4% 지분율과 몇십억 정도의 어떤 대주주 지분율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관련 종목들이 올려오려면 아무래도 내년 초 또는 중반이 돼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다소 좀 어려운 흐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반등했다 다시 조정을 받은 종목들 예컨대 조선업종이라든가 IT라든가 자동차 중심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흐름이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들도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내년 초부터는 반등 가능성 저희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를 두고 매매에 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